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천의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 김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중학교 1학년 1단원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요약을 해볼 텐데, 제 생각엔 요약이지만 좀 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예비 중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걸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뭐 그냥 이런 걸 배우는구나 하는 의미로 살펴봐도 좋고, 이제 예비 중2 학생들은 분명히 공부를 했지만 슬슬 까먹을 때 됐다, 그죠? 복습도 중요하니까 지금 타이밍에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예비 중3이나 이제 예비 고1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변을 보다가 이제 변을 보면서 유튜브 뭐 볼 거 없나 이렇게 샥샥 하다가 뭐 한번 볼까? 하면 뭐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코가 왜 이렇게 커졌지, 요즘에? 잠깐, 아무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한 시간 반 동안 찍었거든요. 근데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 문제로 영상을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라는 거. 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갈게요. 그래서 반응 좋으면 쭉 가고, 모르겠어요. 제가 힘들면 멈출 수도 있지만, 일단 다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1학년 1학기 중에 1단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학기는 총 5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소인수분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내용이거든요. 간략하게 살펴볼 테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은 추가적인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6의 약수. 약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대답을 잘 못하죠. 그죠? 근데 6의 약수는 뭐니? 라고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해보자고. 6의 약수는 어떻게 구하더라? 곱해서 6이 되는 숫자들 다 갖다 쓰면 됩니다. 자, 먼저 1이랑 6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 뭐 있습니까? 2가 있네요. 2. 그래서 2, 3은 6이죠. 그죠? 끝. 1, 2, 3, 6. 8의 약수도 구해보면 일단 1이랑 8은 무조건 고정으로 바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2. 2는 뭐 곱하기 뭐? 2, 4, 8이죠. 그죠? 가운데 있나요? 3 안 되죠. 그죠? 끝.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 8의 약수는 1, 2, 4,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공약수는 뭡니까? 6이랑 8의 공약수.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예요. 그러니까 6한테도 있고 8한테도 있는 약수. 둘 다 있는 걸 구해봐라. 이거예요. 뭐 있습니까? 1이랑 2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럼 최대 공약수는 무엇이겠습니까?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럼 2다, 그죠? 요것이 약수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잉. 그 다음에 약수가 나왔으면 누가 나와야겠습니까? 그치. 콩쥐, 팥쥐, 해님, 달님, 약수, 배수. 그렇지. 배수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은 2배, 3배, 4배 할 때 그 배입니다. 자, 6의 배수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6, 1은 6, 6, 22, 6, 38, 6, 4, 24, 6, 5, 30, 6에다가 1, 2, 3, 4, 5를 차례차례 곱해준 숫자가 6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6, 6에 36, 6, 7에 42, 6, 8에 48, 6, 9, 54. 오랜만에 6단 외우니까 참 기분이 묘하네요. 자, 어디까지 가볼까? 여기까지 갈까? 그래, 요 정도, 요 정도? 한 번 더 가봐? 70, 66, 72, 뭐 이렇게 무한개가 있습니다. 매우 많아요. 엄청 실이 많아요. 자, 8의 배수는 8단을 또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8단을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8, 5, 40, 8, 6에 48, 8, 7에 56, 8, 8에 64, 8, 9, 72, 80, 88, 이 정도. 땡땡땡. 아주 많죠, 그죠? 배수는 참 많아요. 참 많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이따 구해주는 거예요. 최대가 아니라. 아무튼. 자, 6과 8의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공배수, 0000 공통인 배수죠. 그죠? 그러면은, 자, 공통인 걸 찾아봅시다.
8로 가볼까? 자, 8이 위에도 있는지 보는 거야. 8 위에 있습니까? 없죠. 16 있습니까? 안 보여요. 자, 24 있습니까? 보여요. 어디 있냐면 네 번째, 그죠? 오케이, 공배수 24 찾았다, 그지? 또 있나? 또 있나? 또 있나? 보자. 또 봅시다. 32 없고요. 40 없고요. 48 있고요. 오케이. 글자가 어디 갔어? 자, 24, 48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있나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72 보입니까? 72. 그렇죠. 72가 있죠, 그죠? 24, 48, 72. 이렇게 쭉쭉쭉 있죠, 그죠? 요것들이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장 작은 거죠, 그죠? 가장 작은 것.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24요. 참고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 하나 나오면 그거의 배수를 때려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데 이건 그냥 말이 헷갈리는 그냥 잘 봐봐. 9의 약수는 뭐뭐뭐 있죠? 9의 약수는 1, 3, 9이다. 그죠? 그러면 자 아래 거 먼저 볼게요. 1은 9의 뭡니까? 배수입니까? 약수죠. 그죠? 3도 9의 약수죠? 9도 9의 약수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거꾸로 9는 1의 배수일까요? 약수일까요? 이건데 9가 1의 약수면 1은 9 곱하기 뭐 이게 돼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죠? 자연수에선. 그러면은 1 곱하기 9는 9니까 9는 1의 9배수, 그지? 배수. 9는 3의 또 배수다, 그죠? 3배 한 거. 9는 9의 배수. 한 배. 그래서 9는 9의 배수이기도 하고 약수이기도 하고. 그냥 배수가 뭐냐? 약수가 뭐냐? 그냥 그런 거 간단히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1단원의 단원명이 소인수 분해죠, 그죠? 그럼 소인수 분해가 뭐냐? 소인수 분해. 일단 간략하게 먼저 소인수 분해라는 건 뒤에 두 글자 봅시다. 분해, 분해. 아이고, 분해 이게 아니라 분해한다는 거죠, 그죠?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분해할까? 이거 분해한다. 쪼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체시킨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아주 가루로 그냥 아주 그냥 만들어버리는 건데,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분해를 할 거예요. 계속 쪼갤 거야. 누구를 쪼개느냐? 장난감이 있어요. 우린 뭘 갖고 놀 거냐? 누구를? 자연수를. 그러니까 오늘의 장난감은 자연수죠. 자연수를 가지고 놀 거예요. 논다는 표현이 좀 웃긴데 여러분들 노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노는 거예요. 자연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오늘은 자연수 갖고 놀 거예요. 근데 자연수 갖고 노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야. 그냥 노는 게 아니야. 뭐 하고 놀 거야? 분해하면서 놀 거야. 자연수를 분해할 거야. 오늘은. 그럼 자연수를 분해할 거야. 근데 어떻게 분해하느냐면 곱하기로 분해할 거예요. 곱셈 곱하기로 분해할 거예요. 곱하기로 분해. 어떻게 분해하느냐? 일단 간략하게 맛보기예요. 맛보기. 4는 뭐 곱하기 뭐죠? 1 곱하기 4도 있지만 보통 2는 4, 그죠? 이렇게 떠올리죠? 그래서 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를 2 곱하기 2로 분해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보면 4라는 녀석은 2가 2개로 이루어져 있다. 4는 이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좀 고급 비유인데, 여러분들, 사실 고급은 아니고요. 제가 과학은 못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O2야, O2. O2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얘는 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소 2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인수 분해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파란색. 4를 소인수 분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4를 쪼개버린 거, 이거죠, 그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은 뭐 곱하기 뭐로 될 수 있냐면 그렇지요. 2, 3은 6이죠. 그죠? 6은 그렇죠. 2랑 3으로 이루어져 있다. 6은 2 곱하기 3이다. 그래서 6을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3이다. 12를 한번 보겠습니다. 12는 소인수 분해했더니 자 옆으로 해볼게요. 아니다. 12는 옆으로? 그래 옆으로 해보자. 자 2, 6, 12 또는 4, 3, 12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12는 다시 12는 2 곱하기 6으로 소인수 분해된 건가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분해야, 그지? 아직 덜 분해됐어. 더 쪼개야 돼. 더 잔인하고 더 극악무도하게 악랄하게 쪼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말이 어디 담겨 있냐? 맨 앞에 소인수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라는 건 어쨌든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대로 끝까지 쪼개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단어를 이따가 배워보도록 할 거고 어쨌든 지금은 더 쪼개봅시다. 2라는 숫자는 더 안 쪼개지고요. 이유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6을 쪼개볼게요. 6. 6을 쪼개면 뭐 곱하기 뭐로 쪼갤 수 있죠? 그렇죠. 2 곱하기 3으로 쪼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로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는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12는 그러니까 이 두 개와 3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뭘 배우느냐? 소인수 분해를 배우는 거죠. 그냥 소인수 분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뭐 기본적인 필요한 용어들을 먼저 학습하고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뭐 소인수 분해 응용까지 하고 뭐 이번 단원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소인수 분해를 하기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은 소수와 합성수네요. 그죠? 자,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죠. 그죠? 우리가 뭐 갖고 논다? 자연수 가지고 놀 거다. 그럼 그 자연수들 중에서 1은 또 뺐네.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케이.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뭐가 약수가 뭐랑 뭐밖에 없는 거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 그래요. 0.7 뭐 이런 소수들 있죠. 그죠? 분수와 소수할 때 그 소수랑 단어가 같다 보니까 발음을 구분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금 이 소수를 소수라고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자연수를 가지고 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0. 얼마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수라고 발음해도 이해해 주세요. 뭐 그냥 이 소수야. 알겠지?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예요. 프라임이 뭐게? 대따 중요한 수다. 뭐 이런 거예요. 소수의 예는 바로 밑에 있죠. 2, 3, 5, 7, 11, 13 이런 애들인데 왜 소수인지 보면은 2라는 수는 약수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요? 1이랑 2밖에 없죠. 3도 1과 3밖에 없죠. 좀 큰 수, 11 보자, 11. 11도 약수가 1과 11밖에 없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자, 소수는 선생님이 회색으로 쓴 거 있죠? 약간 비유를 해주자면 소수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부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라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을 막 해체시켜. 더 이상 해체가 안 되는 그 기본 단위를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소수가 아닌 얘가 뭐가 있냐면 4 볼게요. 4라는 숫자는 자, 일단 약수가 1이랑 4 말고 누가 더 있습니까? 2가 또 있죠. 그죠? 2가 있죠? 그럼 1이랑 4 말고 또 다른 약수가 있으니까 4는 합성수네. 가 이제 기본 뜻에 의한 이제 개념 학습이라면 자, 그런 관점 말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단어냐? 소인수 분해하는 단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면 4는 소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합성수라는 이름보다는 소수 아닌 녀석들이 좀 더 맞겠다. 자연수는 1을 제외하고 소수와 소수가 아닌 녀석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소수가 뭐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기본 단위인 것이.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기본 부품인 거야. 근데 4 같은 경우는 기본 부품인 이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4는 소수가 아닌 거야. 4는 더 쪼개진다고. 뭐 그런 관점인 거죠.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단 말은 더 이상 곱셈으로 분해되지 않는 거야.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약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 아까 4처럼 1과 4 말고 2가 있으면 2로 분해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곱셈으로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는 약수가 가운데 없어야 돼. 더 이상 자기 자신 말고 약수가 없어야 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이랑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소인수 분해라는 거는 합성수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부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숫자들을 소수로 하나 다 해체하는 걸 할 거예요. 곱셈으로. 소수들이 중요한 거야, 소수들이. 소수들이 엄청 중요해. 기본 부품이거든. 그래서 소수에 관심을 갖는 건데, 이제 나머지 수들이 좀 서운한 거지. 우린 이름이 없나? 우리는 왜 태어났지? 뭐 이렇게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이름을 지어준 거야.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합성수. 왜 합성수인지 알겠지? 얘는 이름 새겼다고 좋아하고 있어.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아, 너네들은 소수들,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소수들로 합성돼 있는 숫자들이야. 근본이 없어. 뭐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적당히 융합돼서 이제 생겨난 수들이다. 이런 거죠. 뭐, 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뭐야, 이거? 선생님, 1은 왜 안 됩니까? 1은 그냥 소수로 넣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도 분해가 됩니다. 1이랑 2로 분해가 돼요. 에이, 선생님, 그럼 분해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1이 빠지는 거야. 알겠니? 자, 곱하기에서는 얘들아, 1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잖아. 더하기에서는 뭐가 의미가 없어? 그렇지, 0이 의미가 없지.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잖아. 그치? 자연수를 분해하는 놀이를 하는데 그 자연수를 뭐에 대한 분해냐면 곱셈으로 분해야. 근데 그 곱셈에서 1은 있다 없다? 그냥 없는 셈 친다 이거야. 지금 1을 1 곱하기 2로 나누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쪼개지지 않는 걸로 보는 거야. 이건 쪼개는 거 아님.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1을 빼줘야 돼. 그래서 뜻을 보면은 소수는 1보다 큰 애들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거. 1은 그 부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합성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다음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하시오. 쪼개어진다는 관점으로 한번 해봐도 되고 뜻대로 해봐도 되겠어요. 2의 약수는 1과 2죠, 그죠? 그럼 소수 맞네. 9는 1, 9 말고 약수 뭐가 더 있습니까? 3이 있죠? 이런 애들은 합성수다. 소수가 아니다. 자, 13도 소수예요. 20은 4, 5, 20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합성수죠, 그죠? 이미 쪼개어지는 순간 얘는 끝이야. 소수가 아닌 거지. 소수 합성수 중에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만 소수와 소수가 아닌 자연수가 있는 거야. 아, 물론 옆에 1이 있죠. 1은 빼고. 그래서 소수라는 녀석이 엄청 중요해. 수학적으로. 합성수와 소수가 동등하다라기보다는 소수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껴줘야 될 존재들이다. 뭐 이런. 됐어요. 넘어가. 그래서 적어도 작은 소수들은 알고 있어야 돼. 뭐 맨날 찾을 거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자연수를 봤을 때 소수다, 아니다 정도가 느껴질 정도는 돼야 돼. 아, 얘 소수지, 아니지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1에서 20가지 정도의 소수는 좀 암기를 해두자. 근데 어떻게 보통 찾냐면, 홀수와 짝수로 먼저 분류를 해주세요. 그 중에 짝수는 2 말고 다 버리세요. 2, 4, 6, 8, 10 중에서 2 말고는 다 합성수야. 왜? 2를 약수로 가져버리잖아. 그럼 짝수 중에서는 2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홀수 중에서 퐁당 가다가 약수가 있어 보이는 걸 버려주면 돼요. 그 과정을 좀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퐁당 3, 5, 7, 9 하다가 9는 딱 봐도 3, 3은 9가 보이니까 버리고 11, 13, 15 볼게요. 15는 3, 5, 15 버리고 17, 19, 그 다음 21도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요 정도 방법으로 찾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면 2만 짝 쓰고 뒤엔 쭉 홀수인데 이제 홀수를 나열하다가 9랑 15것처럼 약수가 있는 애들을 제껴주면 된다. 얘네들은 꼭 이제 기억을 해주라. 제발. 조금 이거는 좀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나만 아는 그런 별 필요는 없는데 나만 아는 꿀팁 뭐 이런 거.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조금 숫자가 작으면 우리가 이제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이제 뭐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익숙해지는데 뜬금없이 큰 애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찾아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제곱해가지고
그 수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걔네들로 안 나눠지면 끝이야. 걔는 소수야. 예를 통해서 볼게요. 37이 소수인지 보는 거야. 제곱해서 그 수보다 작은 수들을 찾는 거야. 대략 근접해 있는 수는 6이 보이죠, 그죠? 6, 6에 36이잖아. 6보다 작은 소수들을 찾는 거야. 2, 3, 5가 있죠, 그죠? 2로 나눠집니까? 3으로 나눠집니까? 5로 나눠집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37은 소수다 아니다? 소수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23은 소수인가? 사실은 너무 큰 수면 구글 치세요. 구글에 223 소수 이렇게 치면 바로 나와요. 하지만 223은 소수인가? 그러면 제곱해서 223 근처인 걸 찾는 거예요. 15제곱이 225거든요. 그래서 15보다 작은 애들 중에 소수들을 검토해 보면 되겠습니다. 2, 3, 5, 7, 11, 13 얘네들로 다 나눠보면 된다. 아, 선생님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그건 맞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너무 막막한데 이제는 몇 개만 나눠보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만 나눠보면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도 6번만 하면 되잖아. 사실 그렇게 쓸모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돼. 그러면 6개로 나눠보면 안 나눠져요. 그래서 223은 소수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뭐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하고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을까봐 대충만 말해주면, 왜 제곱해서 그 수보다 작거나 같으냐면, 예를 들면 그 수의 딱 가운데, 그러니까 곱해서 가운데가 되는 애보다 작은 애들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애들 중에 없으면 큰 애들은 있을 수가 없어. 뭔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은 36의 약수를 볼게요. 이 6이 있죠? 6, 6에 36. 그럼 6보다 작은 거 중에 만약에 2라는 녀석이 있어. 그럼 무조건 어디에 뭐가 있어? 6보다 큰 쪽에 18이 있잖아. 그러니까 작은 놈이 있으면 큰 놈이 있어야지. 작은 쪽에 없으면 그냥 큰 쪽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확인해 보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이거는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배수를 판별하는 방법이요. 위에 세 개는 여러분 사실 많이 알죠? 그래도 한번 간단히 보면은 자, 2의 배수는 끝자리가 2의 배수면 되겠지? 짝수잖아. 끝자리가 2, 4, 6, 8, 9, 0이면 되고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죠, 그죠?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예를 들어보면 1120 있죠? 1120에서 끝에 두 개, 20만 보면 돼. 20이 4의 배수잖아. 어이구. 그러면 1120은 4의 배수죠. 그 다음에 99만 9936은 끝자리만 보면 된다는 거죠. 36은 4의 배수니까 맞아요. 얘 전체가 4의 배수예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많이 알잖아. 끝자리가 0이나 5가 되면 되죠. 그죠? 3의 배수와 9의 배수. 물론 7의 배수가 뭐 11의 배수인지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거는 써먹을 일이 극히 드물어. 3의 배수와 9의 배수가 꽤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리고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네 정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걔는 3의 배수야. 자,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11은 3의 배수야. 왜? 각 자리 숫자인 1, 1, 1을 더해봐. 그럼 얼마야? 3이죠? 3은 3의 배수죠? 그러면 111도 3의 배수야. 오, 자, 12345도 볼게요. 얘도 3의 배수야. 1, 2, 3, 4, 5 다 더해봐. 15죠? 얘도 3의 배수가 되니까 12345도 3의 배수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잖아. 9의 배수도 규칙이 똑같아서 같이 알려주는 거야. 자, 117 볼게요. 9의 배수야. 왜? 1이랑 1이랑 7을 더해봐. 9죠? 걔가 9의 배수면 원래 수도 9의 배수야. 36,945.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각 자릿수를 다 더해봐. 3, 6, 9, 4, 5를 다 더해보면 27이 됩니다. 얘도 9의 배수.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한 2, 30분짜리 영상을 찍어줄 수 있지만 지금은 넘어갑시다.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드디어 소인수 분해가 뭐냐? 분해하는 거다. 근데 뭐로 분해하는 거냐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거야. 누구를? 자연수를. 근데 안 배운 용어가 하나 또 있네. 누구? 인수. 인수는 좀만 이따 살펴보고 개념이 뭐냐면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주어진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이게 소인수 분해예요. 4를 소인수 분해해봐. 2 곱하기 2. 6을 소인수 분해해봐. 2 곱하기 3. 12를 소인수 분해해봐. 4 곱하기 3. 이러면 안 돼. 왜? 소수로 분해하는 거니까.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더 이상 안 쪼개져야 하는데
4가 있잖아, 그지? 4는 더 쪼개지죠? 2 곱하기 2로.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맞는 거예요. 18도 쪼개보면 2, 9, 18이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인수가 뭐냐? 소인수는 아까 말했듯이 소수인 인수예요. 그럼 인수가 뭐냐? 인수는 그냥 약수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약수와 같음. 15의 인수를 구하래. 그럼 1, 3, 5, 15야. 이거 뭐야? 아까 15의 약수랑 똑같지? 용어가 두 가지 있는 거야. 나누기 관점이 약수고 곱하기 관점이 인수다. 이거야. 그래서 인수는 딱 약수와 같다. 그 정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소인수 분해라는 거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수는 약수와 같다고 생각했고, 자, 그래서 결국엔 뭐로 분해한다라는 걸로 이미지를 남기면 되냐면 소수로 분해한다 정도로 남기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거듭제곱은 뭐냐면 표현 방법입니다.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알짤딸깍센? 그 뭐냐? 알짤딸깍센. 맞나? 아무튼 그거 생각하면 돼. 왜 지금 거듭제곱을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16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2가 몇 개예요? 4개죠, 그죠? 자, 그 다음 32 보겠습니다. 32. 32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읽기가 참 힘들죠? 어떤 합성수의 소인수 분해를 할 때 재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재료들을 좀 간단히 표현해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걔네들을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표현으로 간단히 나타내는 거죠. 자,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16은 2를 4번 곱했다. 2를 4번 곱했으니까 뭐 어떻게 나타내기로 하냐면 2를 먼저 씁니다. 자, 오른쪽 위에 4를 살짝 작게 적어줘요. 이렇게 쓰기로 하고 우리는 2의 4제곱, 2의 4제곱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밑에는 뭐라고 쓰겠어요? 2를 몇 번 곱했으니까 5번 곱했으니까 2의 여기 오른쪽에 5를 적고 2의 5제곱이라고 읽습니다. 2의 뭐 4제곱을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좀, 오른쪽 위에 있는 4는 작게 좀 써주세요. 간단하죠? 똑같은 수가 반복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뿅 쓰는 얘기예요. 소인수분의 관점에서 2의 4제곱은 2라는 부품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장난감에는 그렇죠.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아먹어야죠. 2의 5제곱도 2라는 녀석이 5개 있다는 얘기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2라는 그 부품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밑에 있어서 그냥 밑이라고 그래. 밑. 뒷장에 있지만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밑이라고 하고, 자, 오른쪽 위에 그 몇 번 곱했니라는 그 횟수를 나타내는 것은 지수예요, 지수. 이제 훗날 지수 법칙 뭐 이렇게 다루게 될 내용의 그 지수입니다, 지수. 그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정리된 걸 살펴보면 2를 4번 곱한 거를 우리는 뭐 어떻게 나타낸다? 이 오른쪽 위에 4를 쓰는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의 4제곱이다. 2의 4제곱이 아니라 4제곱인 거죠. 그리고 반복되는 숫자를 우리는 밑에 있어서 이렇게 불러요. 밑을 몇 번 곱했는지가 바로 지수가 되는 거지요. 됐지요? 여담이지만 옛날에는 2의 4제곱을 다른 표현으로 2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승 표현을 안 써요. 우리 때만 해도 승으로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이제 제곱으로 쓴다고 교육 과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익숙해졌어, 제곱이. 승이 아직 익숙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아마 왕왕 있을 것 같은데, 쓴다고 나쁘거나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쓰면 어때요? 그래도 안 쓰는 쪽으로 바뀌었으니 새로 배우는 여러분 입장에선 굳이 몇 승 이렇게 쓸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거듭제곱의 한 예로 2의 거듭제곱을 살펴보겠습니다. 2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2를 거듭해서 제곱하는 거예요. 2를 거듭해서 곱한다. 그래서 2를 2번 곱하면 2의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8은 2를 3번 곱했고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고 읽고 2의 4제곱, 2의 5제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2를 한 번 곱한 애 있죠? 보통은 이건 2의 하나제곱이라고 하기보다는 2의 1제곱이라고 많이 뭐 읽긴 하는데 공식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쓴다. 는 건 교과서에 나와 있답니다. 어떻게 읽는지까지는 안 나와 있어.
있나?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암기해두면 좋은 거듭 제곱 모음입니다. 자, 우리가 구구단처럼 거듭 제곱도 이왕이면 암기해두면 좋은 녀석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2의 거듭 제곱은 암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2의 5제곱과 2의 10제곱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512를 막 소인수분해 하다 보면, 얘는 1024의 반 아닌가? 2의 9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2의 10제곱 정도는 사실 보통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심화 문제나 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숫자가 더럽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 3의 거듭제곱도 한 3의 4제곱까지는 좀 알아줘야 돼.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지만 보자마자 81이 보여야 돼. 5의 거듭 제곱도 마찬가지. 25, 125, 625.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11부터 15 사이의 제곱수네. 그죠? 제곱했을 때 나오는 값들도 외워두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11. 특히 11은 꼭 그냥 외우게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소수 막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막 소수를 적당히 섞는단 말이야. 근데 맨날 2랑 3만 넣을 수는 없잖아. 애기도 아니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5를 넣어봤자 큰 변화가 없어. 막 7을 넣어? 근데 좀 아쉬워할 때, 근데 그렇잖니 좀 큰 소수 13, 17을 넣자니 숫자가 너무 커지고 지저분해.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거란 말이야. 딱 그 가운데점에 딱 그 타협점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11이에요. 적당히 숫자도 큰데, 그러니까 문제가 적당히 어려워 보이면서도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럴 때 11이 사용되기 때문에 11의 제곱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헷갈리는 게 요 두 놈, 125와 225도 은근히 많이 헷갈려요. 두 개는 확실히 구분해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소인수 분해를 하는데 거듭 제곱 표현을 배웠으니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 표현을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72를 소인수 분해하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그래서 앞으로 소인수 분해할 때는 거듭 제곱 표현으로 꼭 나타내 주시고 이왕이면 밑이 작은 애들 먼저 써준다. 소인수 분해 어떻게 하면 되나?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는 가로로 나열하는 게 있고 세로로 나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뭐 나뭇가지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하던 거 있죠? 이렇게 V자로 쪼개는 거.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먼저 살펴볼게요. 가로로 나열하는 건 그냥 쭉쭉 써나가면 됩니다. 자, 18은 3 곱하기 6. 6은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그죠?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죠? 지금 여기 수식 기능이 되나? 안 되는 것 같으니 이렇게 쓰자.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의 장단점을 소개해보자면 장점, 공간 적게 사용. 우리 보통 공책이 줄공책이잖아요. 딱 한 줄이면 된다는 얘기야. 한 페이지면 무슨 소인수 분해를 하는 막 20개 하는 거 20개 풀 수 있어. 공간을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장점 있어 보인대. 아무래도 한 줄 탁탁탁 쓰니까 좀 멋있어 보이나 봐. 나 좀 공부하는 것 같고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가로로 쭉쭉쭉쭉 쓴다는 거는 암산을 할 수밖에 없으면 깔끔해 보이잖아. 깔끔해 보여. 좀 공부 잘해 보인다는 얘기. 일부러 여기 펴놓고 딱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실수 짱 많이 함. 짱이란 표현을 좀 쓰나? 그 다음에 세로로 나열하는 것은 무엇이냐? 18을 소인수분할 때 이렇게 니은자로 그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소인수를 계속 적어 나가는 거예요. 자, 먼저 2로 나눠봅시다. 2, 9, 18. 9는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 또 쪼개야지. 계속 쪼개야지. 자, 3 떠오르네요. 3, 3은 9죠? 자, 3 아래에 있는 3 쪼개집니까? 더 이상 안 쪼개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얘를 이제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써주는 거죠. 어디 있는 녀석들을 가져오는 거냐면 옆에 있는 녀석이랑 마지막 하나 이렇게를 가져가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 어느 교재는 이제 끝 1을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마지막에 3, 1을 써주고 그럼 어디 있는 녀석들만 가져온다? 왼쪽에 있는 녀석들만 가져온다. 이렇게 소개하는 문제집도 있고 그냥 이게 좀 나은 듯. 세로로 나열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실수 적게 함. 다르게 표현하면 실수 발견하기 쉬움. 또 다른 장점. 공간을 이 정도면 꽤 효율적으로 사용. 단점이 뭐냐면 귀찮아. 단점은 딱히 없는 거죠. 왜 단점이 딱히 없다고 하냐면 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세로로 나열하기를 많이 해주세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자, 이게 세 번째 방법과도 연결이 되는데, 18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9, 2, 18, 3, 3은 9.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공간을 더럽게 많이 차지하죠. 그죠?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 리모델링이 시급해요. 이거 빈 공간이 너무 많아. 빈 공간 수상이야. 이제 공책을 쓰다 보면 한 두어 문제 풀면 한 페이지 넘겨야 돼. 3번이 공간 사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번은 너무 좋아. 3번은 너무 안 좋아.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얘는 실수를 적게 하고 세로는? 왜 가로는 실수를 많이 할까? 가로를 나열하는 게 훨씬 깔끔해 보이고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딱 이렇게 쓰면 참 있어 보이는데 왜 세로가 실수를 더 적게 할까? 이게 지저분한데. 핵심은 뭐냐면 계산을 어디에 했느냐 여러 가지 수학 공부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가로로 나열하기 같은 경우는 자 계산이 어디 있냐면 9라는 녀석이 3 곱하기 3이다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보이지가 않잖아. 내 머릿속에 계산하는 과정이 컴퓨터 모니터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산한 게 없어요. 틀려도 몰라. 틀린 걸 찾으려고 해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 가늠이 안 가. 숫자가 좀만 커져도 힘들어. 그래서 암산이기 때문에 좀 그 실수를 찾기 어렵다. 그럼 세로로 나열하기는 계산이 어디 있냐면 계산이 여기 있죠. 예를 들면 9라는 게 3 곱하기 3이다 라는 게 여기 있어요. 뭐야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숫자가 좀만 커지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짝짝짝 하다 보면 어디서 실수가 되고 있는지 좀 잘 보여요. 비교적. 그래서 실수를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수정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 어디가 실수했는지. 어쨌든 난 세로를 추천하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그냥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좀 숙달되면 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이 니은자 세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네가 똑같은 거 한 두어 문제만 풀면 지겹잖아. 예를 들면 이걸 2 곱하기 36. 너무 힘들다. 2 곱하기 18. 너무 귀찮아. 2 곱하기 9. 아직 숙제가 이거 막 10문제 더 남았는데. 3, 3은 9. 언제 다 끝내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뭐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이게 하기 싫어지잖아. 그지? 하기 싫어지잖아. 그러고 옆에 보니까 360이야. 2로 또 몇 번 쪼개야 될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2가 8, 9, 72죠. 그죠? 8은 2가 몇 개예요? 3개죠? 9는 3이 몇 개예요? 2개죠?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가는 거지. 360도 좀 큰 거부터. 일단 9로 쪼개보자. 9, 40이죠. 그죠? 그 다음 4로 쪼개보자. 4 곱하기 10이죠?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자. 뭐 이런 식으로 꼭 합성수더라도 듬성 해줘서 2는 3개다. 3은 2개다. 5는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혹시나 중1 1학기 수행평가에서 세로로 계산하는 것, 서술형 평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감점 당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좀 조심해 주세요. 사실 중1도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한다기보다는 72를 소인수분해하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는 이게 8, 9, 72 풀고 쓸 때는 7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막 이런 식 서술형평가 팁을 주자면 이럴 땐 가로로 해도 돼. 거기만 이쁘게 쓰면 되잖아. 그럼 72는 8 곱하기 9이고 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잖아. 그지? 자, 소인수 분해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거야. 누구를? 자연수라는 장난감을. 어떻게? 막 찢어. 더 이상 찢어지지 않을 때까지 막 분해하는 거예요. 곱셈으로. 그래서 소수들의 곱으로 쫙 표현하는데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나타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활용으로 우리가 약수,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이런 쪽을 볼 건데 나 약수 구하는 것부터 할게요. 약수 구하기. 초등학교 때는 약수를 어떻게 구했냐? 36의 약수는 하나하나 구했죠. 그죠? 머리에 의존해서. 약수 구하는 거 좀 힘들었잖아. 그치? 1이랑 36.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곱하기 9. 그다음 마지막, 끝났다가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6도 있네. 6, 6, 36. 이렇게 약수를 찾아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제 중학교 소인수, 이게 뭐야. 중학교에선 소인수 분해를 배운 상태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소인수 분해를 배운 것의 장점이 뭐냐면 소수인 인수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36은 지금 누구와 누구의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2가 몇 개 있는 거야? 2가 2개 있는 거고 3은 몇 개 있는 거야? 3도 2개 있는 거야. 그럼 걔의 약수를 구하려면
2의 제곱의 약수와 3의 제곱의 약수를 각각 구해서 걔네들의 조합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건데 2의 제곱인 4의 약수는 1이랑 2랑 4죠. 4는 2의 제곱이거든. 2의 제곱 약수가 어떻게 되냐면 1, 2, 2의 제곱이 약수라는 건 이제 소인수분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안에 있는 부품들로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이야. 다시 그러니까 재료들이 있지. 여기서는 36은 재료가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어요. 그러면 2가 2개 있어. 내가 장난감 지금 2라는 게 2개 있어. 그럼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가지인지 세보면 일단 2 2개 그대로 쓰는 거죠. 그게 4야. 근데 2를 하나만 쓸 수 2야.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있지. 이게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수를 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아래의 표가 뭐냐면 지금 36이라는 건 2가 2개 있고 3도 2개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의 약수라는 건 얘네로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니 이거야. 그러면 2가 없는 경우가 있고 2가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2를 2개 쓸 수도 있겠네. 그지? 약간 경우의 수 문제 같아. 중2 경우의 수 문제. 3도 안 쓰고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그 2랑 3이 맞물려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표 안에 있네. 9가지. 2를 안 쓸 때를 생각해보자. 3을 하나도 안 쓰면 1이 되고 3을 하나 쓰면 3이 되고 3을 2개 쓰면 9가 되죠. 1, 3, 9. 그 다음에 2를 하나 썼을 때 생각해보자. 3을 안 쓰면 2 하나만 있죠. 그 다음에 3을 하나 쓰면 2 하나, 3 하나. 3 2개 쓰면 2 하나, 3 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6, 18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마지막 2 2개 쓰고 3 안 쓰면 2의 제곱. 2 2개 쓰고 3 하나 쓰면 2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 2 2개 쓰고 3도 2개 쓰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기 자식. 그래서 남은 게 4, 12, 3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수를 찾을 수가 있다. 좀 아직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로 좀 보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를 모두 찾아보래. 얘는 2가 몇 개 있죠 지금? 2는 3개, 3은 2개 있죠. 그죠? 그럼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의 모양인 것을 고르란 얘기예요. 진짜 코가 엄청 커졌네. 왜 이렇게 커졌지? 코가 너무 커졌는데? 심지어 빨갛네. 응. 아, 여기 점을 빼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얼굴에. 자, 볼게요. 밑에 있는 수들 중에서 약수를 찾는다. 2 3개, 3 2개로 만들 수 있는 녀석을 찾아라 이거죠. 그럼 첫 번째,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쓸 수 있네. 2 2개, 3 2개. 가능? 응. 1도 아무것도 안 쓰면 되니까 가능. 1은 항상 모든 자연수의 약수죠. 그죠? 그 다음에 2의 5제곱 곱하기 3 볼게요. 2는 3개밖에 없는데 감히 2를 5개 쓸 수 있다? 없죠. 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얘는 됩니까? 안 되죠. 5가 없잖아요. 우린 5가 없는데 어떻게 5를 갖고 놀 수 있겠어. 3의 제곱 가능. 2 곱하기 3 가능. 이런 식으로 약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인수분의 관점에서. 3의 5제곱의 약수는 총 몇 개? 이제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긴 하는데 요거는 오히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경우에서 문제에서 뭐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자 보자. 3의 5제곱의 약수는 총 몇 개? 3이 지금 5개 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부품이 5개 있는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를 보면 전부 다 쓰면 3 5개 3 4개 쓰는 경우 3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마지막 안 쓰는 경우 근데 약수는 몇 개다? 6개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이게 중1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참고예요. 참고. 그래도 한번 세보면 2에서 약수가 총 몇 가지 나와. 지수가 4면 하나 더해져요. 4 더하기 1. 지금 규칙이 이런 규칙이야.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에다가 얼마 더해라? 1을 더해라. 그 다음 여기는 1인 거잖아 사실. 5가 하나 있는 거니까 쓰고 안 쓰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죠. 30가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데 일단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었냐. 제 36과 60의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니은자 방식으로 많이 구했다. 그죠? 보통 뭐 4, 9, 36, 4 곱하기 15 다음 또 두 수의 공약수를 찾는 거죠. 계속 이렇게 3, 3, 9, 3, 5, 15 더 이상 안 나와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왼쪽에 있는 수를 쫙 곱해서 얘를 최대 공약수라고 했죠. 그죠?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하느냐. 36과 60을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 소인수별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 3, 5 따로 보는 거예요. 2의 제곱과 2의 제곱이 있네. 4와 4의 최대 공약수는
그냥 4죠, 그죠? 그 다음 3의 제곱과 3 볼게요. 자, 집중. 최대 공약수는 3입니까? 3의 제곱입니까? 최대니까 3의 제곱입니까? 그게 아니라 약수, 그러니까 3이 되죠. 왜? 봐봐. 약수라는 건 만들 수 있는 거라 했지. 그 부분으로 지금 36은 3이 몇 개 있냐면 3이 2개 있어요. 60은 3이 하나 있어요. 자, 둘 다 막 자기 걸로 막 만들고 노는데 3 2개 갖고 있는 애랑 3 하나 갖고 있는 애랑 공통인 것 중에 제일 큰 거면 3 하나씩 쓰는 거. 그지? 그런 거예요. 5는 60은 5가 있는데 36은 5가 없네. 나는 5가 없어. 근데 쟤네들은 5가 다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자, 다 5 있죠? 다 5 있네. 자, 넘어간다 하고 하면 5가 없는 나는 어떻게? 서러워. 나는 없는데 없는 걸 보통 1로 쓰거든요. 없다가 1이야 곱하기 해서는. 그지? 어쨌든 없는데 쟤는 있네. 공통인 거면 없는 걸로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5는 안 써줘요. 좀 더 꼼꼼하게 말해보면 1이 있는 거고 1이 제일 작으니까 1을 쓰는 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공통으로 있는 소인수의 거듭 제곱 중에서 같은 거, 같으면 그대로 쓰고 작은 게 있다면 3 같은 경우는 작은 게 있으면 작은 걸 따라가 줍니다. 그걸 다 곱하면 돼요. 공통이 아닌 거는 버려버립시다. 이거는 규칙이 생각보다 간단해서 많이들 외우고 풀더라고요. 자, 3개도 마찬가지. 자, 2의 제곱, 2의 제곱, 2를 볼게요. 자, 어느 게 제일 작습니까? 2가 제일 작죠, 그죠? 3의 제곱, 3, 3의 제곱. 누가 작습니까? 3의 작죠. 5는, 없는 애 있다. 없는 애 있으면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준다. 최대 공약수는 6이다. 자,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 하나 나오는데, 얘는 좀 그래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얘기예요. 서로소예요. 서로소. 뜻이 뭐냐면 두 자연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서로소라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용어가 생기나라고 할 텐데, 자, 비유를 하겠습니다. 서로소. 자, 우리가 3월 2일 계약을 했어요. 이제 새로운 반에 들어갔어요.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와서 일찍 갔어. 근데 교실에 갔는데 누가 앉아있네. 한 명이 먼저 와 있어. 얘도 떨리나 봐. 이게 앉아있는 거야. 보통은 요즘엔 게임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폰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온 거야. 처음 보는 애인데 인사나 해볼까? 안녕. 하이. 나는 누구누구라고 해. 뭐 이렇게 어색한, 삭막한 시간이 흐르고 있어. 근데 이 어색함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만화 좋아해? 나 만화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나 애니 안 보는데. 서로 한 명은 애니를 좋아하고 한 명은 애니를 싫어해. 또 적막함이 흐릅니다. 그러더니 이제 얘도 말을 거는 거죠. 혹시 너 축구 좋아하냐? 나 축구 좋아하는데. 이럴 수가. 얘는 또 운동을 잼병이며. 나 운동 못해. 그럼 혹시 뭐 축구 봐? 해외 축구나 뭐 K리그 봐? 나 축구 보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점점점. 둘 다 아무 말도 없어. 여자친구 있어? 나 없는데. 난 있는데. 보통은 둘 다 없는데. 그죠? 아무튼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야. 그럼 서로 친해질 수 있어 없어? 친해지기 힘들죠 처음에. 그죠?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죠? 사실 공통점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고 응.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지만 이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둘 다 인간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둘은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야. 이런 경우를 두 수가 서로소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얘기는 얘들 아까 우리 여기서 봐봐. 여기 초등학교 때 공약수 구할 때 3, 5 나오면 멈췄죠. 그게 3과 5가 뭐니까? 서로소니까 멈춘 거야.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겹치는 게 없을 때. 겹치는 게 없다. 그게 서로소의 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최대 공약수 1이다 이 얘기야. 사실은 공약수가 없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일 수 있지만 공약수가 없진 않잖아. 그치? 우린 인간이잖아. 그치? 1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의 뜻이 최대 공약수 1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본질적인 그런 의미는 겹치는 게 없다. 5와 12는 최대 공약수가 1이므로 서로소이다. 이렇게 12는 봐봐. 2랑 3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5는 그냥 5잖아.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게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소다. 그리고 2랑 6은 보세요. 6이 누구랑 겹친 2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2가 겹치네.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2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닌 거죠. 서로소에 대한 OX 퀴즈.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이다? 맞을까? 틀릴까? 예를 들어서 2랑 3은 서로소죠? 5는 7은 얘네들끼리 다 서로소야? 서로서로? 서로 서로야. 서로 서로소야. 서로 서로소.
왜 그럴까? 자, 근데 얘네만 보면 알 수 있나? 더 큰 소수들은 어떻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소수의 뜻이 뭐였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약수가 몇 개인 거야? 약수가 두 개뿐 수를 말하죠. 그죠? P랑 Q라고 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그럼 얘네가 항상 서로소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뭐 P는 약수가 뭐랑 뭐냐면 1이랑 P밖에 없죠? Q도 약수가 1이랑 Q밖에 없죠? 자, 공약수 찾아볼게. 공약수는 1밖에 없네요. 왜냐면 P랑 Q는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서로서 맞아요. 됐나요? 소수들은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가진 녀석들인 거지. 가장 순수하게 고유의 성질을 간직하고 있는 녀석들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지밖에 몰라, 지밖에. 그러니까 2랑 3이랑 5 서로는 서로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합성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약간의 약간 이렇게 그렇지 겹치는 게 좀 있고 서로 그지? 너무 이 자기 것만 갖고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막 2의 10제곱 이런 애들은 좀 이제 좀 이렇게 사회에 좀 어울리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지. 좋게 말하면. 물론 그것도 좋죠. 그래서 우리는 합성수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 잘 묻어갈 줄 알고. 그지? 좋아요. 좋아요. 인생도 가르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수가 서로 소래. 서로 관련이 없는 상태야. 그럼 무조건 소수일까? 둘이 서로 완전 공통점이 인간이라는 것밖에 없어. 그럼 둘 다 소수일까? 아니죠. 6이랑 35 볼게요. 자, 6은 누구랑 누구로 이루어져 있냐면 2랑 3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35는 5랑 7로 이루어져 있죠. 둘 다 합성수네요. 근데 서로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수야. 근데 소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공통 분모가 다른 거지. 근데 막 두루두루 얘네들끼리만 조합이 안 좋은 거야. 얘네들끼리만 안 좋아. 그런 사람 있잖아. 막 다른 애들이랑 다 잘 지내. 근데 서로 둘만 상극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합성수끼리인데 서로 소인. 자, 마지막. 이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랑 반대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바로 그냥 여기 볼게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한 뒤, 자, 똑같은 거는 어떻게 해주냐면 2의 제곱을 써줍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가 달라지겠죠. 3 보세요. 3의 제곱과 3이네요. 이번엔 배수거든요, 배수. 9와 3의 공배수는 9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걸로 가져야 돼요. 큰 걸로. 공통인 배수니까, 작은 애가, 그래, 내가 3배 되지, 뭐, 그냥 이렇게. 내가 3배 한다, 그래. 내가 3배 대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큰 대로 맞춰가는 거야. 그 다음 5는 볼게요. 5는, 여긴 없는데, 1인데, 밑에는 있네. 그러니까, 자, 없는 애가 어떻게 해준다? 내가 5배 하지, 뭐. 큰 걸 써준다. 그래서, 공통으로 있으면, 크거나 같은 걸 써주고요. 없는 녀석이면 그 없는 녀석을 그대로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이건 비유를 하자면 체육대회 나갈 때 종목마다 전설의 1군을 내보내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녀석을 보내는 거예요. 최대치를 항상 내보내는 거. 그런 느낌. 2에서도 최대치, 3에서도 최대치, 5에서도 최대치. 뭐 이런 느낌. 세계여도 마찬가지예요. 자, 2 볼게요. 2의 제곱이 크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을 써주는 거고요. 3, 3, 3 보면은 3의 제곱이 크죠? 그러니까 제일 큰 3의 제곱을 써주는 거예요. 5 보면은 5가 하나는 없는데 5가 있네? 그럼 5 있는 녀석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초등학교 때도 많이 주의를 받았을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이 아니다. 3, 5의 최소 공배수는 15고 2, 7의 최소 공배수는 14니까 개꿀 이러면서 막 두 수의 곱이네.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발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제 서로소를 배웠으니까 서로소를 이용해서 한번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두 수가 서로소라면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이 맞아요.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서로 곱해줘야 공배수가 되고 제일 작은 공배수가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반대로 서로소가 아닌 경우라면 아니겠네. 4, 6의 최소 공배수는 24가 아닙니다. 12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간단히 최대 공약수는 최대니까 아까 지수 큰 거고 최소 공약수는 최소니까 작은 거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외운 거죠. 진짜 잘못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단 여기까지. 소인수 분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